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달부터 10% 인하됐습니다. 이번 인하는 민자 고속도로로는 최초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내는 첫 사례가 됐는데요. 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3년여 만에 통행료 인하를 성사시키는 데 앞장선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 통행료 인하 추진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추진 배경이 있었습니까? 10월 29일부터 200원 최장거리가 인하됐는데 이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과거에 이 도로 건설에 투자할 때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금리가 그 당시 한 7% 정도. 민자 사업자가 한 5천 몇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한 4,200~300억 했는데 예. 7%로 빌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4%대입니다. 그런데 차량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서 2009년에 8만 대가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징수 실적도 4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도 떨어졌고 예. 또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24년간, 그러니까 30년간 이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남은 24년 동안 통행료를 좀 인하해서 받아도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윤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1일부터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 사업자는 9%대 이자를 이제 썼는데 지금은 4%대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차관을 했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뭐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처음에는 이니셔티브는 지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국토교통부도 벌써 평택 시흥고속도로도 인하를 했고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들이 다른 곳도 이렇게 인하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를 해줬고, 사실은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공사 기준에 따르면 지금 23km거든요. 그러면 2,000원 받아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2,000원 받는데 지금 민자 사업자가 이해를 해줘서 1,800원 받게 되니까 민자 사업자들도 많은 이제 노력을 해준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그러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자율 떨어졌으니까 이런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자는 거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용인, 수원, 평택, 화성, 뭐 서울 많이 이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일 의원께서는 유독 이 고속도로 문제, 교통 문제가 좀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도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한 겁니다. 그건 용인의 어떤 자긍심과 관련이 된 겁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이 용인 신갈 땅에 그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수원 인터체인지로 됐느냐? 아주 오래된 시절에 도로공사가 생기기 전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졌을 때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렸는데, 그 당시에 수원 인구가 뭐 좀 더 많았고 컸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용인이 뭐 많이 개발되면서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용인의 어떤 자긍심과 관련돼서 용인에 계신 분들이 한 10년 동안 이 이름을 바꾸자, 수원 신갈, 심지어는 수원 가로 열고 신갈 이렇게라도 하자 했는데 도로공사가 6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 안 됐던 걸 작년에 이제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8월 20일 날 도로공사 김학성 사장님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원으로 가는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제가 그럼 데이터를 내놔라 했더니 조사를 못했죠. 우리가 신고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용인으로 가는 차량도 많고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공에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줬고 이 표지판 바꾸는데 또 돈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예. 용인이 좀 재정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경필 지사한테 네. 표지판 바꾸는데 한 3억 좀 도의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주셔가지고 예. 올 1월 1일에 이름 바꿨고 표지판은 4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관련해서 큰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2022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 수원 복선 전철 노선에 용인시 흥덕지구를 경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곳을 꼭 경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예, 있을까요? 흥덕에는 4만 명의 지금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수원 광교에서 오산 가는 동탄 1호선 전철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흥덕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덕원 수원선이 추진이 되면서 이 노선이 일부가 겹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탄 1호선 계획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흥덕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붕 뜬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인구는 4만 명이나 되는데 그 버스에만 의존하는 상황인데 또 이 버스가 배차 간격도 좀 길고 해서 그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동탄 1호선이 취소됐기 때문에 흥덕 경유는 꼭 필요하다 해서 뭐 노력을 또 다른 의원님들도 했고 열심히 해서 국토교통부의 뭐 유일호 장관님, 뭐 예. 여영구 교통담당 차관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 이 상당히 어려워 보였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개통 때까지 예. 차질 없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화제 바꿔서 국감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이상일 의원께서도 국회 교문위가 상임이신데 네. 이번에 노후 책걸상 교체와 네. 관련돼서도 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예. 책걸상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더니 뭐 언론이 많이 썼는데 하루는 용인의 여러 학부모님들이 예. 연담 신청을 하셔서 만났더니 아이들 책걸상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생이 평균 키가 151.4cm입니다. 네. 네. 근데 10년 전인 2005년에는 142cm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컸는데 책걸상은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또 토익 시험을 보러 몇 달 전에 가서 예. 그 한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예. 이거 우리가 배울 때 책걸상하고 똑같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곰보 책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책상에 홈이 많이 패이고 예. 낙서도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하고 똑같은데 그거 보면 요즘 아이들은 공부할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높이가 아직도 낮으니까 예. 그 아이들한테는 체형에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고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8년 정도 쓰면 책걸상 교체하게 돼 있는데요. 8년 넘은 것들이 43%나 됩니다. 네. 690만 개쯤 됩니다. 90만 조 책걸상.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지금 뭐 교육부 예산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뭐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